아닌 거 아니야? 왜 중국 애들 혐 중에 왜 빠진 거야? 걔네들 짱깨라서 짱깨 냄새 나요. 거기 가면 그래서 싫어? 어? 야, 미국이 그나마 뒤에서 있으니까 그렇지. 중국이 그냥 뭐 밀고 내려오면 우리나라 그냥 뒤져. 응? 어떻게 10억이 넘는 인구를 5천만 명이 상대를 하냐? 가능하다고 보냐? 어? 가능하죠. 불가능해. 이순신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이순신은 새끼야 중국을 막은 게 아니잖아. 일본을 막은 거잖아. 나 저 새끼. 일본하고는 붙을만 해. 걔네가 인구가 한 1억 5천만 정도 되나? 일본은 뭐 붙을만 하지. 일본은. 쌉 가능해. 군사력도 우리가 아마 나을걸. 일본보다는. 근데 중국은, 핵무기를 떠나서라도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많이 올라갔다고 해도 어떻게 이기냐. 어? 중국도 함부로 못 쳐들어. 미국이 없다 해도 마음대로 쳐들어올 수는 없지. 지네들도 타격이 심할 건데. 그럼 우리나라 점령해서 뭐 하게? 자원도 하나도 없는 나라. 이번에 미국이 베네수엘라인가? 베네수엘라 맞나? 거기 그 대통령 가가지고 잡아왔잖아. 그리고 바로 석유 캔다고 지랄하고 있고. 깡패야, 깡패. 그런 거 보고 배우면은, 이 새끼들 좀 힘이 있다고 해도, 너는 왜 인마 이런 거 먹고 있어? 초딩이야? 어? 초딩인가 봐. 초딩이야? 아직까지? 고추도 초딩 고추인가 한번 확인 좀 해보자. 어? 초딩 고추. 현기! 아니야. 현기 아직도 초딩 고추일 수도 있는데. 성추행 발언. 아주 좋았어. 남자애들만 있으니까. 자, 이거는 뭐 앞에서 지금 써놓은 거고, 앞에서 우리가 위치 벡터 그냥 이렇게 표현한다고 써놓은 거고, 이거 내적은 델타로 IJ로 한 거고, 외적은 레비시 비타 심볼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요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 이거 앞에서 다 한 거야. 여기 이게 삼중곱이라고 그랬잖아. 특별히 괄호가 없어도 무조건 얘를 먼저 하는 거야. 알았어? 이렇게 먼저 하면은 말이 안 된다고. 그냥 개념이 없는 거야. 이거 숫자인데 숫자하고 벡터하고 어떻게 외적을 하냐고. 이거 곱하기 기호 아니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를 먼저 계산하는 거지. 이거 입실로 IJK 해가지고 1, 2, 3이면은 이거 1이고 1, 3, 2면은 계산 하나만 해. 이거 한 번만 바꿔서 홀수번 바꿨으니 많이 이거 앞에서 다 한 거잖아. 이런 얘기가 이제 간단하게 더 나오는 거고. 자,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우리가 이제 3차원 공간에서 이거를 이제 이게 디스플레이스먼트야. 변이 벡터 델타. 여기 원점이 있고 지금 여기가 이제 x 원점. 그러니까 시간이 t1일 때의 위치 x. 여기가 t2일 때의 x. 그러니까 각각 얘네들은 우리가 무슨 벡터라고 부른다? 포지션 벡터. 위치 벡터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직접 갔는지 뭐 이렇게 갔는지 뭐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 갔는지는 몰라. 모르지만 이게 처음이고 이게 마지막이니까 이쪽으로 향한 벡터를 우리가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지. 변이 벡터라고 하고. 그 변이 벡터를 지금 여기다 써놓은 거고, 이거는 단위 벡터로 그냥 표현을 한 식이야. 별게 아니고. 그래서 이 변이 벡터를 시간으로 나눈 거가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평균 속도. 지금 3차원 공간이야. 2차원 공간이 아니야. 이게 평균 속도의 정의잖아. 시간분의 변이 벡터. 시간분의 변이 벡터. 평균 속도의 정의야. 평균 속도의 정의. 이 미분은, 이건 시간에 따라서 미분한다는 기호의 뜻이 도시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미분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순간 속도지. 순간 속도인데, 벡터 x 돛은 순간 속도야. 순간 속도인데, 이거 원래 리미트지.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벡터 x.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속도야?
순간 속도야, 순간 속도. 순간 속도인데 이 x를 이렇게 시그마로 성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썼을 때 이 시그마하고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하면 미적분을 공부하면 이 시그마 기호하고 이 미분 기호는 어떤 경우에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지 자리를 바꿀 수 있다 막 이런 것도 조금 배우거든. 근데 물리에서는 그러니까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 실제로 하다 보면 조건을 다 만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리에서는 그냥 써. 그래서 요 dt를 시그마 안으로 집어 넣어가지고 지금 앞에 있는 이 성분을 미분하고 고변 미분이지. 단위 벡터를 미분을 하는데 이 단위 벡터는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고 그랬어, 안 변한다고 그랬어? 안 변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게 0이야. 그래서 x 성분만 시간에 따라서 미분하면은 순간 속도구나. 그지? 이거를 풀어서 써보면은 v1, e1 햇 이렇게 되는 거지. v2, e2 햇, v3, e3 햇이 되는 거지. 그래서 v1은 x1의 도시고 v2는 위치 벡터를 순간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미분한 거야. 그게 순간 속도들로. 그래서 이게 순간 속도야, 순간 속도. 3차원에서의 순간 속도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냥 그런 게 나와 있는 거고. 이거 정의 다시 나와 있네. 에버리지 빌라시티. 빌라시티가 속도라는 뜻이야. 평균 속도. 그래서 위에다 발을 붙였네. 델타. 델타로 써가지고 그냥 여기까지 표현한 거고. 그래서 3차원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건 앞에서 공부한 거다. 이제 기호 따라갈 수 있겠지. V1 성분, 평균 속도에서 첫 번째 성분은 원래 평균 속도, 이 지금 두꺼운 채야. 평균 속도를 이거를 원쪽으로 내적을 시키면은 그게 속도 벡터의 첫 번째 성분이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거는 속도가 아니라 변이어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했잖아. 그럼 이 식을 이제 내적을 써가지고 저 의미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겠네. 그지?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V를 전체적으로 여기다 넣은 다음에 얘만 내적을 해보면 여기하고만 연산이 되고 나머지는 연산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 성분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 이미 알고 있는 거를 저런 기호를 통해서 한 번 더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 뿐이야. 예? 특별히 막 어려울 거는 없고. 그 다음에 이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 순간 속도가 되는 거고. 순간 속도는 아까도 말했지만 각각의 요 성분들 단위 벡터들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으니까 그 식을 그냥 여기다 써놓은 거고. 이거 속도 벡터 이거 위에 써놓은 거를 이거 다시 지금 끄집어냈네. 이거는 이제 순간 속도도 똑같아. 그러니까 평균 속도를 단위 벡터 쪽으로 내적을 하면 그쪽 방향으로의 평균 속도의 성분이 나오는 건데 순간 속도도 마찬가지야. 그쪽 방향으로 내적을 하면 그 방향으로의 순간 속도의 성분이 나오는 거야. 그런 걸 끄집어낼 때 우리가 내적 스케일을 이용하면 편한 게 있다. 가속도는 당연히 이거 우리 다 배웠던 정의잖아. 평균 가속도,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 이거 벡터야.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지금. 똑같은 이유로 다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원 방향으로의 성분은 역시 내적, 투 방향으로의 성분도 내적, 쓰리 방향 성분으로도 내적. 그 다음에 순간 속도는 리미트. 여기는 리미트 표시가 다음 페이지에 있나? 그래서 속도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하면 순간 가속도가 나오는 거. 이거는 순간 속도야. 순간 속도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하면 순간 가속도.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번 미분하는 요 기호로 사용을 한다고. 땡땡. 시간에 따라 두 번 미분하는 거야. 땡땡땡땡. 똑같이 이게 사용 내리면 그렇다는 거고. 그치?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성분들을 묶어내면 된다. 자, 프로젝타일 모션은 뭐야? 프로젝타일. 영어 단어 뜻 해석해봐. 프로젝타일. 뜻이 뭐야? 포물선의 형용사야. 포물선 운동. 와, 이 영어 장애인 새끼들. 영어를 왜 이렇게 못해? 탭스 듣기만 누가 대신 해주면 좋겠다. 장애인 듣기 못하지. 저 새끼 안 되지. 장애인 데려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 듣기 잘하는 사람. 저요. 수능 듣기 잘해? 네. 다 맞았어? 네. 듣기만 다 맞았어? 네. 근데 너 잘 못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예전에. 응? 확실히 잘해? 네. 좀 믿음이 안 가는데. 현재가 잘하지 않아? 듣기? 너도 잘 못해? 아 그래? 다 못 맞췄어? 이번 수능에서? 맞긴 했는데 자신이 없어? 좀 어려워지고 또 이 탭스 듣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탭스 듣기. 우리 여기서는 공기 저항이나 마찰력이 없습니다.
공기저항. 지금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공기저항 마찰 없다. 중력가속도만 받는 거지. 그래서 이거 중력가속도 다 알고 있는 거잖아. 물리 1 공부하는 학생도. 이 중력가속도가 크기는 G인데 방향이 지구 중심 방향인데 그걸 마이너스로 잡았으니까 Y 방향으로 잡으면 여기에 E2 햇이 지금 들어가 있다. 기호로 그냥 이렇게 쓴 것 뿐이야. 그래서 포물선 운동에서 우리가 V0 이거 벡터야. V0로 던지면 공기저항이나 마찰력이 없으면 이렇게 포물선 운동으로 한다는 거는 한다는 건데 이거는 여기 있는 순서만 따라갈 것이 아니고 선생님이 이제 조금 설명을 좀 해주긴 할게. 여기도 이제 쭉 식들이 나와 있는데 자 이제 봐봐. 그러니까 좀 따라가다가 내가 필요하면 이제 좀 설명을 해준다는 뜻이야. 지금 벡터 A라고 하는 게 A1, E1 햇, 그지? A2, E2 햇, A3, E3 햇인데 우리가 이제 이 포물선 운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좀 편하니까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여기 나오는 걸 Z축으로 잡으면 돼. X에서 Y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엄지손가락 방향이 Z축 방향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만약에 원점에서 어떤 물체를 딱 이렇게 던졌단 말이야. 벡터 V0라고 이제 책에는 써있죠. 이렇게 던지면은 이렇게 이제 포물선 운동을 하는데 지금 물리 1만 배운 사람들은 이제 잘 들어. 알았어? 물리 2 배운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하지만. 그럼 여기 지금 가속도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 공기 저항이나 마찰력은 없고 우리가 보면은 지구 표면에서 이건 뒤에 가가지고 한번 여기에 만약에 유도가 없어도 해주긴 할 건데 지구의 반지름이 R이고 지구의 질량이 M이라고 하면은 구각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뒤에 나올 건데 구각 이론에 의해서 지구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질량이 가운데 딱 뭉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 그럴 수 있는지는 증명할 수 있어요. 그건 뒤에 가서. 그리고 지구상에 여기다가 이제 질량이 M인 석주를 딱 올려놨다고 해봐. 그럼 석주가 이거 만유인력이니까 석주도 점이야. 그러면은 이 중심이 얘를 잡아 당긴다고 해. 이거를 우리가 무슨 힘이라고 부르지? 만유인력이라고 부르지. 이 만유인력 상수 G에다가 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다가 두 개의 질량을 곱한 거란 말이야. 물론 얘가 가만히 있는 이유는 지구의 표면이 얘를 수직항력으로 좀 떠받들고 있잖아. 근데 그런 힘 빼고 그냥 이 힘만을 생각을 만약에 해볼게. 여기 살짝 떠 있다고 해봐. 그냥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거는 F는 MA잖아. 얘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얘가 받는 외력의 합이니까 MA. 그래서 이 가속도가 G에다가 R제곱분의 M이 됐고 우리가 이거를 중력가속도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지구의 반지름과 지구의 질량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거는 지구에서 우리가 썼던 9.8 그거에 해당되는 중력가속도가 되는 거고 달의 반지름과 달의 질량이 들어가 있으면 이건 만유인력 상수는 똑같으니까 어디를 가도 그때는 이거는 달에서의 중력가속도가 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중력가속도라는 게 반드시 뭐 지구에서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우리가 지구에 사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고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암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축을 잡으면 이걸 X축이라고 잡고 여기를 이제 Y축이라고 잡고 이걸 Z축이라고 뭐 잡는 건 자기 마음이야. 마음인데 그러면은 얘가 실제로 가속되고 있는 방향은 어느 방향밖에 없냐? 지구 중심 방향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저기 성분들 중에서 당연히 A1 성분은 당연히 0이 될 거고 X 방향의 가속도 성분이 없어. 그 다음에 Y 방향으로의 가속도 성분이 바로 마이너스 G가 되는 거지. 여기 내가 플러스라고 썼으니까 아랫방향이니까 이거를 플러스 Y라고 놓았을 때 그 다음에 역시 Z방향으로의 가속도의 성분도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지구 표면에서 받는 가속도는 앞에서 쓴 것처럼 그래서 마이너스 G에다가 E2 햇이라고 써놓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써놓은 거라고 해. 그리고 아무리 일반 물리라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아무리 일반 물리라고 해도 니네들이 등가속도 공식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지구 표면 근처에서는 무슨 운동을 해?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어차피. 등가속도 운동을 해. 저것 때문에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공기 저항이나 마찰력이 들어가 있는 문제도 내가 한두 개 정도는 풀어줄 건데 어쨌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중력 가속도 G가 있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 가속도가 저렇게 써져 있을 때 어차피 각각의 성분들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의 성분만 가지고 해볼게. 이게 1이든 2든 3든 상관없어.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랬어? DT, DV라고 했잖아.
그 방향으로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을 하면 그 방향으로의 뭐가 나오지? 순간 가속도. 그 방향으로의 순간 속도를 그 방향으로의 시간에 따라서 미분하면 그 방향으로의 순간 가속도. 여기 순간 속도, 순간 가속도야. 알았어? 근데 지금 등가스 운동을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dv는 adt가 되는 거고 양변을 적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시간에 따른 적분이니까 시간이 0일 때 처음 속도를 v 뭐 제로라고 써도 되고 i라고 써도 되고 상관없는데 나는 i라고 많이 쓰잖아. 이 책에서는 또 if라고 안 쓴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뭐 책마다 다른 거니까. 시간이 t일 때는 이 속도가 vf까지 증가를 한다. 그럼 인테그랄 dv는 v가 되는 거니까 vi에서 vf까지. adt는 얘가 지금 뭘 다루고 있는 거니까 증가 속도를 다루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등가 속도가 되려면 3차원이라고 했을 때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다는 게 등가 속도란 말이야. 근데 크기라고 하는 거는 피타고라스 정리야. 3차원에서 A1의 제곱, A2의 제곱, A3의 제곱인데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변하면은 전체값이 변해. 그리고 세 개 중에 하나가 변하면은 이 벡터 합을 했을 때 이 방향도 변하게 돼 있어. 그지? 그래서 등가속도가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성분들의 크기, 각각의 성분들의 방향이 계속 보존이 돼야 돼. 여기서는 지금 3차원 운동이니까 3차원 운동 중에서도 그 중력장에서 움직이는 포물선 운동을 다루니까 이 성분만 남겨놓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이 성분이나 이 성분이나 이 성분은 전부 다 상수여야 된다는 거야. 크기가 일정해야 돼. 계속. 알았어?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방향도 일정하고 전체적인 크기도 일정한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게 등가스 운동이기 때문에 이거를 A에 어이씨. 뭐야 이거 갑자기? 뭐야 이거? 그래서 AT라고 하면 되고 0에서 T까지. 처음에 관찰 시점을 항상 우리는 뭐라고 놓는다? 시간을 0이라고 많이 놓으니까. 관찰을 시작했을 때의 시점을. 그러면 대입하면은 VF 빼기 VI는 T 대입하면 AT가 되는 거니까 이미 니들이 알고 있었던 공식 다시 한번 유도한 것 뿐이야. 그래서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AT다. 그 다음에 이 VF가 시간이 T일 때의 순간 속도거든. 이게 T일 때의 순간 속도니까 이걸 다시 D 한쪽 방향으로만 따져진 거니까 이게 X 아니면 Y 아니면 Z를 쓰는 건데 하나만 이렇게 쓰자고 X 하나만 썼어. 그럼 DT를 다시 이쪽으로 곱한 다음에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다. 다시 또 적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이 0일 때 처음 위치를 XI, 시간이 T일 때 나중 위치를 XF라고 하면 이거를 적분을 하면 똑같이 나중 빼기 처음이 나오고 쟤는 VIT 더하기 T로 적분하는 거야. 이거 상수라고 했어. 2분의 1 AT의 제곱. 0에서 T까지 대입하면 똑같이 나오지. 그래서 이게 뭐야? X 방향으로의 변이 벡터. 이게 델타 X잖아. 그래서 우리가 등가스도 공식의 이 두 번째 식을 외울 때 이렇게 변위로 외워야 돼. 변위는 VI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이다. 얘는 지금 X 방향으로의 처음 속도를 말하는 거고 얘는 X 방향으로의 가속도를 말하는 거야. Y로 유도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델타 Y는 VI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인데 의미상으로 Y 방향으로의 변이는 이게 Y 방향으로의 첫 번째 속도가 되는 거지. VI라고 써 있지만 이거는 Y 방향으로의 가속도를 말하는 거지. 그럼 Z 방향으로 똑같이 유도를 하면 델타 Z는 여기 똑같아. 시간 똑같은데 여기 있는 얘네들이 Z 방향으로의 처음 속도, Z 방향으로의 가속도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포물선 운동을 다룰 때는 이 부분이 0이고 당연히 이 부분도 0이 되는 거잖아요. 얘만 남아 얘만. 더군다나 아까처럼 저렇게 던져버리면은 Z 방향으로의 처음 속도가 있냐 없냐? 없지. 저렇게 던지면 Z 방향으로의 이쪽 방향으로의 처음 속도가 없는 상태로 내가 던진 거야. 그러니까 던지는 방향과 지표면의 수직인 벡터가 이루는 면을 항상 X, Y축으로 잡으면 되는 거니까. 어느 방향으로 던지든.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고, 세 개를 섞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벡터 R도 이제 만드는 거야. 순간적인 위치에 있을 때 위치 벡터는 이거야. 델타 X, I hat. 델타 Y, I hat이라고 이 책에서는 안 썼으니까. E1 hat 더하기 델타 Y, E2 hat. 델타 Z, E3 hat 이렇게 쓰는 거야. 보통은 이제 처음 위치를 0으로 많이 놓기 때문에 원점에서 출발을 하니까 여기에 이제 얘네들이 들어가면 돼.
쟤네들을 넣어가지고 순간순간 위치를 찾는 거지. 순간순간 위치를 찾는 거야. 만약에 여기 있다. 여기 벡터 R. 델타 X E1 헷, 델타 Y E2 헷, 델타 Z E3 헷 이런 식으로. 뭔 소리인지 알았어? 각각의 공식은 각각의 등가스 공식을 따라가는 거야. 각각의 공식은 각각의 등가스 공식을 따라가는 거지. 그럼 왜 포물선 운동이냐? 지금 여기가 XY 평면이니까 왜 포물선 운동이냐를 알아내려면은 이 식을 다시 써보면 돼. 델타 X는 VI T 그 다음에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라고 해. 근데 이게 구분을 해야 돼서 VI X라고 할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분해를 시키면 이거를 VIX 얘는 VIY. 그러니까 벡터 분해를 했을 때 X 방향 속도, Y 방향 속도, Z 방향 속도는 0이야. 에다가 가속도가 없어. X 방향으로는 아까 얘기했잖아. 이 끝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이 없다고. 델타 Y는 VIYT에다가 있지. 마이너스가 들어가. 2분의 1 GT의 제곱. 이렇게. 델타 Z는 다 없어. 원래는 VIZT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A에다 세 번째 성분에다 T의 제곱인데 요 새끼도 0이고 요 새끼도 0이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는 다 없어. 그래서 여기를 T를 VIX분의 기호는 자유롭게 써야 돼 본인들이.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델타 Y가 뭐가 나오느냐. VIX분의 VIY에다가 델타 X. 그다음 마이너스 2분의 1 G에다가 VIX의 제곱분의 1에다가 델타 X의 제곱이 나와버리니까 X에 대한 몇 차 함수가 나와버려? 2차 함수고 여기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라는 결론이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포물선 운동을 하는 거야. 공기 저항이나 이제 마찰력이 없을 경우에 저런 식으로 포물선 운동을 한다는 거지. 저기서 델타 X는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인데 이걸 첨자를 안 쓰고 나중 빼기 처음. 나중은 그냥 안 썼어. 나중 빼기 처음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 출발을 원점으로 잡았으니까 이것도 없으니까 XY라고 그냥 쓰면 돼. 처음에 던진 위치를 원점으로 잡으면 그만이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포물선 운동을 다루는 거고 등가스 공식에서 각각의 방향으로 이제 그냥 하면은 끝나는 거지. 장애인 알았냐? 애인, 장애인. 허리 아프냐, 장애인? 왜? 아, 이 새끼 어젯밤에 또 무리했구만. 어젯밤에 뭐 했어? 어젯밤이요? 잤는데요. 자기 전에. 자기 전에요? 응. 게임했어요. 어? 자기 전에 게임했어. 예. 이상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영상도 좀 봤지? 아니요? 요즘 좀 자제하고 있어? 아니요? 자제 안 해? 네. 그래. 자제 좀 하고 그래. 석주가 제일 좋아해. 시간 많다고 뺀 야동만 보는 거 아니냐, 요즘? 문 잘 잠그고 봐. 또 엄마 아빠 들어오면 또 낭패 보지 말고. 어? 현재 왜 웃어? 너 웃는 이유를 보니 걸린 적이 있나 본데? 쪽팔리잖아, 걸리면. 그래서 여기 책에 있는 것도 좀 따라가 보자. 그래서 포물선 운동인 거 설명했고, 이렇게 써져 있고, 이게 지금 뭐냐? 이게 지금 일반적인 속도 벡터라고 그랬잖아. 이 속도 벡터를 x 방향으로 사형을 내린 거야. 알았어? 그 뜻이라고 기호를 이해를 해야지. 그러면은 x 방향으로의 속도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 x 방향. 지금까지는 그냥 v1이라고 썼던 게 x 도시라고 쓴 거잖아, 지금. 근데 당연히 이 x 방향으로의 속도는 x 방향으로의 속도가 왜 0이야? 뭘 써놓은 거야? x 방향으로의 속도가 왜 0이야? x 방향으로의 속도는 0이 아니라 일정한 건데 왜 0이라고 써놨냐 이제? 다른 의미로 썼나? 다른 의미로 썼나? X가 F1인데 X가 벨로시티라는요. 어디에 나와 있어? 아닌가? 배열꼴 너 호리전자 컴포넌트 아닌가? X가 속도인 거. 어디에 써 있어? 그런 거
다음에 리셋 X를 저렇게 두자면 저게 X를 속도로 썼나 보다, 여기서네. 그러네. 이 새끼들 치네. 맘대로 써놨네. 근데 앞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고 그냥 바로 써버린 것 같은데. 저렇게만 문장을 써놓고, 그러니까 이거 X가 지금 속도여야지 말이 되지. X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없으니까 X방향으로 속도가 변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이 X방향으로의 속도는 안 변해. 여기 있어도 여기가 이제 X 도시되고 여기 있어도 여기 있어도 어느 지점에 있던 X방향의 속도는 안 변해.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고 X방향의 속도가 변할 수가 없지. 왜냐면 X방향으로의 그러니까 얘네는 여기를 X를 속도라고 놓은 것 같고 그럼 이거 지금 가속도가 돼버린 거거든. 이거 보지 마. 얘네들이 지금 뭐 왜 X 도시라고 써가지고 헷갈려. 내가 쓴 X 도시는 지금 속도야. 속도. 일반적으로는 X 도시를 가속도까지 확장해가지고 지네 멋대로 쓰는 건 좀 거시기하다. 예. 아무리 그래도 너무 지나치게 기호를. X 방향으로의 속도는 우리가 X 도 X 방향으로의 처음 속도. X 방향 처음 속도는 이거야. 더하기 X 방향으로의 가속도. X 방향으로 가속도. 이원해 이렇게 쓰는 건데 X1이라고 쓸까? X 방향 가속도가 없으니까 이 속도는 계속 일정하다고. 헷갈리지? 지금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AT인데 X 방향으로 생각하면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고 X 방향 가속도가 0이니까 항상 안 변한다고. 예? X 방향은 안 변해. 그래서 Y 방향만 변하는 거예요. Y 방향만. 여기서는 X를 지금 속도라고 썼나 봐. 너무 지나칠 정도로 간략하게 속도로 그럼 또 말이 안 돼. 여기서는 아니잖아. 여기서는 또 X2 도시라고 썼는데 가속도라고 정확하게 써놨는데 앞에 뭐야? 4번 이 새끼들 정확히 여기서 왜 이렇게 잠깐만 다시 읽어보자. 왜 이렇게 쏘는 거야? 이 내용이 그지? 너무 지나쳐. 그렇게 비약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계속 X를 지금 위치로 써놓고는 갑자기 여기서 X는 속도다 이럴 수는 없거든. 근데 왜 이렇게 X, Y라고 쓴 거 보니까 변이가 맞는데. The horizontal motion of a projectile is independent of the vertical motion. 당연하지. 각각의 성분들은 각각의 운동 방향과는 무관해. 다른 운동 방향과는 무관하지. 그 벡터기 때문에 각각의 성분은 각각의 성분으로 움직이는 거고 나중에 이걸 벡터 합을 했을 때가 이제 하나로 합쳐지는 거고. 그래서 horizontal motion 수평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풀이다. 없다. 그래서 horizontal component of the velocity is invariant. 이게 오타야, 오타. 오타. 네, 이거 오타야.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해줘. 여기 점 하나 찍고 여긴 2개 찍어. 알았지? 오타야, 오타. 내가 만든 자료는 아니지만 그 교수가 오타를 친 거지 뭐. 그러니까 속도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하면 가속도인데 가속도가 0이니까 오타야. 뒤에 계속 X를 지금 변위로 보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2번 미분한 거는 당연히 X 방향으로의 X 방향 이거 X 아니야. 이거는 또 벡터야. 벡터의 가속도는 Y 방향밖에 없다는 거지. 아랫방향 마이너스 G라고 지금 써놓은 거고. 그다음에 이거 속도 맞아.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이거. 그러니까 요 안에도 지금 무슨 성분밖에 없냐면은 이거 Y 방향 속도밖에 없다. 지금 이거 X 방향, Y 방향을 적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식을 잘 따라가야 돼. 공부할 때 또 헷갈리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X 방향 속도가 아니야. X 방향 속도의 0이 아니라 이게 일반적인 속도야. 이거 벡터니까. 이렇게 써놨는데 그럼 이것도 일반적인 아까 이렇게 던졌을 때 벡터 V0를 여기다 쓴 거고 시간이 0일 때.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가속도는 얘밖에 없으니까 Y 방향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쓴 거고 얘를 변이는 다시 이렇게 쓴 거고 저걸 적분한 거야. 벡터 자체로 적분도 가능해. V0 t 마이너스 2분의 1 G2의 제곱.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순수하게 X 성분만 묶어내면 여기가 V0 한 다음에 이게 X 성분이 들어가야 되거든. 벡터 분해했을 때 t에다가 끝. 여기서 왜냐면 이거 이2니까. 그다음에 이제 Y 성분은
V0 YT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 그러니까 물리를 공부하고 대학을 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자료에서 얘가 지금 뭘 말하고 있지? 이거를 이게 매칭을 못 시키면 공부하기 힘들어. 알았어? 그래서 그 잘 보면서 좀 해. 안 그러면은 그다음에 나는 또 저렇게 썼지만 얘는 이게 그러니까 기호들이 얘는 그냥 일반적인 변유를 말하는 거고 시간이 0일 때의 변이. 예. 그거는 x 성분과 y 성분. 지금 z축 그 던진 방향으로를 x, y 평면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이게 x 방향 변이 이게 y 방향 처음 위치를 말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지금 써놓은 거고. 그러니까 알고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기호를 읽을 줄 알아야 돼. 그치? 이거 이렇게 던졌을 때 여기가 세타 이게 벡터 v0일 때 이 성분을 지금 v0 코사인 세타라고 놓은 거고 x 방향 속도 v0 사인 세타 y 방향 속도 v0 코사인 세타 v0 사인 세타 그래서 속도 벡터 자체는 이렇게 쓴다 이렇게 지금 해놓은 거고 그냥 그런 식들을 말하는 거야. 그런 식들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이게 이렇게 써놓으면 무슨 식이야? 전체 변이 벡터인데 처음 시간이 0일 때고 t 사이의 변이 벡터를 일반적인 변이 벡터를 y 방향으로 사용 내리는 거지. 그러면 그 의미가 바로 뭐냐면 y축 방향으로만 등가스 공식을 썼다는 뜻이 되니까 기호는 이해가 되지? 예? 꼭 이 기호를 그대로 쓸 필요는 없지만 기호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뭐 델타 y 쓰고 수평 도달거리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차피 내가 다 설명을 했던 건데 그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대학 가도 마찬가지긴 한데 문제를 풀 때는 여기를 V0라고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나눠서 하면 되는 거라고. V0x, V0y. V0x는 V0에다가 코사인 세타. 여기는 V0에다가 사인 세타라고 쓰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여기를 원점 0,0,0 Z축은 나오는 방향이라고 하고 X, Y 이렇게 나오는 방향 Z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R 지점이라고 하면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R 구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 세 개의 공식 중에서 변이식도 델타 Y가 있잖아. 델타 Y는 뭐라고 쓰면 돼? V0 Y T 이게 이제 가속도가 Y 방향으로 존재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은 델타 Y는 얼마가 되는 거야? 나중 위치하고 처음 위치가 둘 다 Y좌표가 0이니까 0이야 0. 그래서 V0 Y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니까 얘하고 약분을 하면 T는 뭐가 되냐면은 G분의 2V0Y가 돼. 그래서 만약에 고등학교 때 물리2까지 공부를 안 하고 대학교로 가면은 대학교 책에 자꾸 저렇게 벡터가 막 복잡하게 써져 있으니까 애들이 공부하기 어렵겠지. 아는 애들이 봐도 막 헷갈리는 기호들을 막 써놔 교수들이. 사실 별거는 아닌데. 교수들은 복잡한 걸 좋아해. 미친놈들이야. 쓸데없이 복잡하게 써놓고 있잖아. 이게 못 알아먹으면 이제 물리를 제대로 안 하고 가는 애들은 이제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냥 이 얘기인데. 이건 시간이고. 그 다음에 델타 X도 똑같잖아. 델타 X는 V0 XT에다가 가속도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델타 X는 여기 R 빼기 0이잖아. X 방향만 가지고 하는 거야. R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R이 G분의 2배의 V0X, V0Y다. 지금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저기서 지금 V0X가 뭐니까? 2배의 여기 V0 코사인 세타고 V0Y는 뭐니까? V0 사인 세타니까 이거를 우리가 수평 도달 거리라고 불러. 그래서 G분의 V0의 제곱인데 여기 지금 2사인 코사인이 있지? 은규 2사인 코사인은 삼각함수 공식. 사인 S 그래. 이게 수평 도달 거리라고. 알았어? 옆으로 날아가는 거리를 말하는 거야. 공기 저항이나 이제 마찰력이 없을 때 수평 도달 거리를 말하는 거라고. G분의 V0 제곱에다 사인 2세타. 그거를 장황하게 지금 설명을 해놓은 거야. 똑같은 얘기인데. 알았어? 여기도 뭐 여기는 이 공식을 이렇게 써놓고 여기서 여기 이거 세타 제로 이것도 세타 제로 해가지고 식 하면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읽으면 재밌기는 할 거야.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원운동에 대한 얘기를 좀 쉬었다가 좀 할게. 포물선 운동도 시험에 나와. 좀 이따가 이거 한번 계산해 보라고 할까? 지금 잠깐만. 이거 한번 해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거 지표면인데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어.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속도가 0에서 한 방에 떨어뜨려. 그러면 이게 이제 중력가속도 G를 받으면서 떨어질 건데 이런 경우나 두 번째 역시 처음 속도는 0인데 이게 떨어지면서 속도가 붙잖아. 근데 여기는 공기 저항이 있어. 그래서 밑으로 중력가속도 G만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가면서 여기 있는 공기들이 저항 때문에 위로 밀고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얘를 위로 밀리는 힘이 있어요. 그 힘으로 표시해야 되겠다. 얘는 지금 mg라는 힘을 받는데 얘는 위로 이때 순간 속도가 v야. 좀 떨어지면 속도가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는 동안에도 위로 힘을 받는데 내가 말하는 거는 그 힘을 통해서도 어쨌든 좀 떨어지다 보면 아랫 방향으로 순간적으로 v일 때 여전히 밑으로 mg를 받는데 위로는 bv라는 힘을 받아. 그러니까 공기 저항력은 뭐에 비례하냐면 순간 자기가 움직이는 속도에 비례해. 너희들이 이 공기가 있는데 내가 천천히 가. 상대적인 움직임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천천히 가면 잘 안 느껴지는데 내가 빨리 뛰어가면 상대적으로 공기가 나한테 많이 오는 것으로 느껴지죠. 저항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기 저항력은 힘이야, 힘. 그 순간적인 속도에 크게 비례를 하거든. 그래서 그 비례 상수를 B라고 놓아서 내가 그냥 그러면 이게 공기 저항 계수야, 그냥. 저항 계수. 그러니까 이때는 mg밖에 안 남았지. 그럼 여기서 운동 방정식은 어차피 y축 방향으로만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되는 거야. y축 방향으로만. 그럼 이때는 y축 방향으로만 어떻게 세우면 되냐면 f는 ma니까 지금 너희들한테 f는 ma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을 거니까 f는 ma야. 아랫방향이니까 y축으로 보면은 아랫방향을 너희들이 잡기 나름이야. 아랫방향을 만약에 플러스로 잡고 내가 전체적으로 가속되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는 게 좋다고 그랬지. 그러면 mg 이게 외력이 합이야. mg는 ma야. 그러니까 a는 g니까 이거 더 이상 풀 필요가 있는 문제가 아니다. 풀 필요가 없는 문제지. 아래를 그냥 플러스로 잡는 거야. 이거 뭐 더 이상 뭘 풀어? f는 ma야. 끝인 거지. 그러면 여기 속도도 그냥 뭐가 되는 거야? 그냥 gt가 되는 거야. 처음에 정지 상태였으니까. 그럼 밑으로 내려가는 이걸 y로 잡았으니까 여기를 처음에 원점이라고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걸 플러스 y 방향으로 잡으면 y도 당연히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 GT제곱이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게 원래 넘어올 때 적분이고 넘어올 때 적분이긴 하지만 그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역시 가속은 아래로 받아. 위로 저항이 작용하지만 그러면 F는 MA에서 mg-bv야. 그럼 MA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여기는 지금 bv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m만 소거하면 끝났는데 얘는 더 이상 m만 소거한다고 해서 가속도가 나오는 게 아니지. 그럼 여기서 가속도를 지금 구해야 되는데 이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구한 다음에 미분을 해야 돼. 이게 왜냐면은 이거를 직접 가속도를 구할 수가 없어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식을 잘 봐. 이 A는 당연히 공기 저항이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야. dt dv가 돼버려. 그럼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mg-bv는 m에다가 dt dv라고 쓸 수 있잖아. 맞지? 자, 이거를 뭐를 해야 되냐면은 이거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적분을 하세요. 적분을 해가지고 v를 찾아봐. 시작. 그러니까 이 책에는 막 x방향, y방향 막 나눠놓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론은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움직이는 가속도가 있는 방향으로 벡터 표시 없이 그냥 자기가 방향만 임의로 설정해서 막 푸는 거야 문제를 실제로는. 이거 적분할 수 있다고. 너희들이 이미 미적분을 다 공부했기 때문에 저기 적분이 가능하다.
수능 끝나고 벌써 다 잊어버렸어? 어? 왜 안 해? 뭐 어떻게 적분하라고 하지 마. 참나 이 새끼. 아니 좀 어떻게 좀 해봐. 볼펜은 있어? 연필이나? 아니 이런 막아놓고. 아니 너 밥 안 먹었냐? 먹었어요? 왜 이렇게 이런 것만 먹어야 돼? 어? 친구랑 안 먹어. 자, 가게 한다고 합산했다고 했지. 했다고 목돈도 많이 줘? 오, 씨, 다 누구 덕이야? 다 선생님 덕이지. 인정을 안 해. 자, 네가 된 거잖아. 여기서 V 못 구해? M하고 G하고는 상수야. B도 상수야. 적분하라고. 적분하세요. 해봐. 너무 맘대로 써요. 형기 다 했냐? 다 했냐? 뭘 하라는 거지 이해가 안 되냐? 여기서는 푸는 게 끝난 거야. 그냥 이거 끝났고 이거 적분하면 그냥 GT고 이게 상수니까 이거 적분하면 그냥 또 적분하는 거야. 처음에 속도가 0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기가 지금 V가 있고 여기에 A가 있단 말이야. 이거를 A로 풀 수가 없어. 이 V는 A를 적분하는 건데 적분기호를 불가능하진 않아. 그게 내가 너한테 옛날에 잠깐 얘기했더니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걸 이용하면 그것도 불가능하진 않는데 그거를 지금 2단계에서 할 필요는 없고 지금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푸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양변을 M으로 나눠봐. 시그마 조금 변형해 줄 테니까 니네가 마무리해봐. M은 그냥 귀찮아서 없애려고 하는 것 뿐이고 그러면 DT가 뭐가 돼버리냐면은 G-M분의 B V분의 DV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이쪽으로 보내고 얘를 이쪽으로 보낸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상수고 숫자잖아. 이것도 다 숫자야. 여기 V가 있고 DV가 있네. 이거 적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뭘로 적분되냐 이거? 어? AX 더하기 B분의 DX 이거 뭐야? 벌써 잊어버렸어? 자연로그 ln 절대값 AX 더하기 B X로 적분한 거야. 이거 X로 미분하면 AX 더하기 B분의 A가 나오지. 그럼 A로 나누면 되잖아. 그럼 여기가 VV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봤잖아. 여기 XX 했던 거 여기 VV 똑같은 거 아니야? 적분이. 근데 내가 처음에
처음에 놓는 순간이 시간이 0이고 그때 속도를 0이라고 놓았지. 그럼 시간이 좀 지나면은 그때는 그냥 V라고 놓는 거잖아. 지금 Y방향 속도야. 충분해. 일단 저런 거를 좀 할 줄 알아야 돼, 일반 물리에서는. 벌써 적분 까먹은 거야? 심각한데? 이게 막 중간고사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 대학 들어가면. 속도에 따른 저항력을 받고 계수를 뭐라고 했을 때 떨어질 때 속도를 구하고 가속도를 구하고 위치를 구해라. 위치까지 구하려면 씨발 또 적분해야 되는데 엿 되는 거지. 엿. 뭐 하라는 건지를 몰랐어?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인데, 회로 해석할 때도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 응? 아예 또 적분을 못했어? 이거 적분하면 T인데 0에서 T니까 이건 T야. 그 다음에 이거 LN이잖아, 그냥. G랑 M하고 B는 숫자라니까. 항상 적분은 미분의 반대 과정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거 V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 G-M분의 B, V분의 얘를 V로 미분한 마이너스 M분의 B가 나오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B분의 M을 적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끝이 아니다. 이건 적분이 끝난 것 뿐이고 얘를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 속도를 얘는 0에서 V까지. 원래는 여기도 지금 0에서 T까지야. 그러니까 적분만 하고 끝내면 안 돼. 이건 부정적분이 아니야. 이건 정적분이야. 이건 정적분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내가 그냥 T라고 썼던 거야. 어차피 T 대입하면 T고 0 대입하면 0이니까 뺄 게 없잖아. 근데 얘는 좀 다르지. 아까까지만 쓰면 안 됐다는 거지. 여기 ln, V는 그대로 다시 넣고 V에다 V를 넣는 거야. V에다 V. V로 적분했기 때문에. 빼기 V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남는 항들이 있어. ln 절대값 G가 되겠네. 더 정리해야 돼. 얘를 일로 보내면 마이너스 M분의 BT ln 절대값 이거 합칠 수 있잖아. G분의 G-M분의 BV. 지금 V로 표현을 해야 돼. 그럼 절대값 G분의 G-M분의 BV는 exponential 마이너스 M분의 BT잖아. 다시 지수함수로 바꾼 거야. 절대값이 이거니까 풀면 최종적으로는 B로 정리해야 된다니까. V로 정리해야 돼.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자 봐봐. 물리는 초기 조건을 또 집어넣어야 되는데 T가 0일 때 V가 0이야. 그제? 이게 지금 조건이었어. 문제 중에서. 여기 T에다가 0을 집어넣어 봐봐. 그럼 우변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거든? 여기 0 집어넣으면 2에 0 집어보니까 1이잖아. 근데 앞에 플러스 절대값을 풀러서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V에다 0 집어넣으면 좌변이 1이 되거든. 그러면은 두 개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뭐 해야 돼? 버려야 된다는 거지. 초기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돼, 다시. 중간중간의 시기에 초기 조건이 계속 만족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1 마이너스 mg분의 bv는 2의 마이너스 m분의 bt가 되고 mg분의 bv는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m분의 bt가 되는 거야. 그래서 v는 뭐가 되는 거야? b분의 mg에다가 괄호하고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m분의 bt가 되는 거지.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증가를 하지. 처음에는 당연히 증가를 해야지. 시간하고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t가 0일 때는 0이야. 속도가 0이 여기서 출발하잖아. 시간이 계속 커짐에 따라서 만약에 마이너스가 있거든. 시간이 많이 커지면은 이게 마이너스니까 분모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0으로 가버려. 그래서 앞에 남아있는 b분의 mv의 값에 접근을 해.
그다음에 지수함수고 마이너스가 있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거 잘 그려보면 이렇게 이 점근선을 따라가는 그래프가 나와. 최종적으로 속도가 어디에 도달을 해? B분의 mg. B분의 mg. B분의 mg. 그러니까 t가 무한대로 갈 때 속도는 뭘 따라간다? B분의 mg.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종단 속도. 영어로는 여기 책에 나와 있을 거야. 나중에 터미널 벨로시티라고 그래. 터미널이 우리가 뭐 어디 가려고 타는 버스 정류장 터미널 말고 터미널 벨로시티. 궁극의 뭐 마지막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속도.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뜨리면은 있잖아. 속도가 계속 커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속도가 일정한 속도에 도달을 해. 공기 저항 때문에. 그 속도로 계속 떨어지는 거야. 보통 웬만한 맑은 날씨에 바람이 너무 불지 않는 물체를 한 몇 킬로미터 상공에서 떨어뜨리잖아. 그럼 종단 속도가 어느 정도에 도달을 하냐면 거의 한 100에서 120km 정도 도달한대. 단위를 물어봐야지. 킬로미터 per hour. 자동차 100km per hour로 내가 서 있는데 와서 나 박으면 나 뒤지잖아. 이 종단 속도에 도달한 다음에 낙하산을 펴는 거야. 아무 때나 펴는 게 아니야. 근처에 왔을 때 낙하산을 펴는 거야. 낙하산을 피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 밑으로는 여전히 뭘 받아? mg를 받는데 위로 작용하는 힘이 이 낙하산을 피면 이렇게 되니까 공기들이 거기 가서 막 때리잖아. 이게 훨씬 커져. 그러니까 이제 가속이 종단 속도까지는 아래로 가속을 받다가 낙하산을 펴는 순간 윗방향 힘이 더 커지니까 밑으로 내려가고는 있지만 윗방향으로 R자임이 적용하는 거야. 그러면은 윗방향으로 R자임인데 현재는 아랫방향으로 속도니까 이게 줄어들겠지. 계속 줄는 거야. 줄다가 나중에 또 어떻게 될 것 같냐. 또 종단 속도에 도달해. 두 번째 종단 속도. 그 종단 속도는 뭐냐면 말이 안 되잖아요. 윗방향 힘이 엄청 큰데 아니지. 공기 저항력이라는 건 속도에 비례하잖아. 그래서 이 속도가 엄청 큰데 그 다음에 이 속도를 계속 줄어들게 되면 공기 저항력도 같이 주는 거야. 그러다가 다시 또 같아지는 시점이 와. 그게 보통 낙하산을 펴고 사람들이 낙하를 할 때 그게 대충 한 10m/s 정도 된대. 두 번째 종단 속도가 10m/s.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사람이 바닥에 떨어지는 거야. 근데 저 속도도 상당한 거야, 사실은. 1초에 10m면은 100m를 10초에 뛰는 건데 내가 서 있는데 100m를 10초에 뛰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충돌하는 거야. 충격이 꽤 크겠지. 그래서 이렇게 낙하할 때도 보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연습을 해. 안 그러면 다리가 부러지거나 그럴 수 있어. 죽지는 않아도 연습을 그래서 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다는 뜻이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기본 지식을 익힌 다음에 그거 가지고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지금은 뭐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거는 아니니까 그런 내용이 있고.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니네가 이제 여기서 뭘 찾아야 돼? 두 개를 찾을 수가 있어. 하나는 다시 미분하면 뭘 찾을 수 있어? 가속도 찾을 수 있잖아. 저 식에서 가속도를 직접 구하려면 수학적 지식이 또 필요하다니까.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를 적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야 되는데 그거는 뭐 지금 여기서 안 가르칠 거니까 그것까지 꼭 가르쳐 가지고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고, 책 자체도 좀.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적분하면 뭐를 얻을 수 있어? 이게 지금 y방향을 아랫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니 y값을 얻을 수가 있잖아. a를 얻는 건 너무나 쉬워요. 지금 바로 구할 수도 있잖아요. a 구해보시고 이거 적분 한 번 더, 이거 적분할 수 있잖아. 익스포넨셜하면 적분할 수 있잖아, 너네들. 한 번 더 적분해가지고 처음 위치로 y는 0이라고 줬고 내려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은 다음에 이거 미분해서 가속도 찾고 적분해가지고 y로 내려가는 이 위치도 한번 다시 찾아봐, 추가로. 그거 찾은 사람은 쉬는 시간. 쉬는 시간 이후에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풀고 나면 이제 원운동에 대해서 좀 하자.